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지금도 비가 오나 모르겠는데 아침 출근길에 서울은 비가 내렸습니다. 13호 태풍 링링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먼저 태풍 얘기가 궁금해요. 네, 13호 태풍 링링은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타이완 타이베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서귀포 쪽으로 북상해서 우리나라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과 경기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으면서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정도가 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 식중독 지수가 오늘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불쾌 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건넬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많은 날이네요. 네. 아니, 뉴스 봐도 별로 좋은 소식도 안 들리고 말이죠. 불쾌 지수도 높다고 그러니까 네. 평소에 좀 보기 싫어했던 사람 옆에 가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호우주의보 내린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은 주변 경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초대석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트로트계의 섹시 디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이 가을에 아주 적합해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갈색 추억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분은 혹시 옛 추억의 첫사랑을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우연히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두 분을 이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소개만 들어도 정말 엄청납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가수 한혜지 씨, 또 우연희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가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았어요. 가을에 만나서 나이트클럽 가는 거 괜찮네요. 네. 아니, 할 일이죠. 우연히. 이게 여성들의 애창곡 1위였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사랑 많이 해주셔갖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어요. 사실 저도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불렀어요. 네, 흥이 많이 나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우연히를 그러면은 그 아침이라 저희가 근데 아침에도 나오시면 노래하고 각오하고 오셨죠? 아니, 그럼요. 가수가 노래는 뭐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새벽에 옛날에 나이트클럽으로 일 많이 했어요. 네.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서 아침에 목소리가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러게.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잖아요. 사실은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직업이 나이트클럽에서 그룹 생활 오래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시간에도 사실 참 한숨도 안 자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럴 수 있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잠 안 자고 괜찮죠, 그래도. 일하고 왔다는 거 자랑하는 거죠. 네. 차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오는 하셨으니까 네. 우연히 이 곡 한번 들으면서 그 곡 듣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저
앞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저런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아침인데 소리 잘 나오네. 그러니까요. 아까 막 죽는 소리 하더니. 괜찮았어요? 네. 아니, 아침인데 진짜 일어나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제가 네. 이렇게 배 튕기는 춤도 한번 춰드려요. 그래도 아침 방송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자제했어요. 아니, 옛날 저 나이트클럽 추억의 전네. 그러니까요. 80년대 이때는 네. 요즘에는 전자음악 나오는 클럽이잖아요. 네네. 클럽 같은 데 가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클럽이죠. 네. 저희는 나이트클럽이에요. 그쵸. 네, 그때는 뭐 이 빠른 곡 3곡에 브루스 2곡이야.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맞아요. 그때 많이 갔죠, 예. 저도. 그리고 그때는 네. 저희 시절에는 한 스테이지가 1시간이에요. 네. 그 스테이지 5개를 해야 돼요. 예. 나이트클럽에서. 정말. 그러면 그랬어요. 5시간씩. 그럼요. 야. 5시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옆팀 밴드 이제 그 같이 맛 교대예요. 예. 네. 같은 두 그룹. 분은 그때 팀이. 이제 일하러 가시는 거고. 네, 저는 그쵸. 놀러 갔던. 놀러 가시고. 예. 아니,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그럼. 나이트클럽 놀러 갔죠. 예. 그때는 노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예. 대학생들이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예. 미팅도 거기서 하고. 고팅이라고 했어, 고팅. 그쵸. 그래서 3,000원이었어요. 네네. 티켓이. 네. 그리고 맥주 3병이 안주 하나가 12,000원. 예전에는 기본 옛날 쌌어요. 기본, 네. 기본이. 많이 좀 다니셨나 봐요. 아, 그래서 돈 그때는 걷어가지고. 그게 당연히 가는 그럼, 문화였어요. 그럼. 토요일 두 날은. 분의 첫 만남도 나이트클럽이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동생을 그 나이트클럽에서 만났어요. 일하면서? 예, 제가 이제 일을 하러 엽서를 예. 갔는데 어디 그게 나이트클럽에?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근데 이 바로 앞에 제 무대를 예, 그룹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룹에서 노래를 하는데 조그맣던 사람이 아주 당차게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밴드가 네. 내려가면 제가 바로 뒤에 이제 무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또 작은 몸인데도 또 얼굴 예쁜 아가씨가 노래를 되게 잘 불러서 되게 노래 잘하는 분이네. 그냥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만나지 말라 될 인연을 만난 거죠. 그러면 지금 후회해 언니? 아니 후회까지 하는데 가끔은 후회하고 싶어. 언니 동생인 거죠? 언니? 네네. 몇 년 차이 나죠? 괜찮지? 나이 얘기해도 언니. 그럼. 3살. 아, 3살? 3살 언니 동생. 아니 어떤 또 이제 뭐 가수분들은 또 이렇게 나이를 또 조금 적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다르지만 그 차라리 나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보톡스 좀 맞고 차라리 보톡스 맞고 그냥 어머 나이보다 젊어 보이네 그 소리 듣는 게 낫지 못 올라고 나이 소리 아니, 우리가 나이를 물어본 건 아니에요? 몇 살 차이가 났냐고 그랬지, 무슨. 왜 이렇게 우리 연예의 매력이 이런 거예요. 예. 아니, 근데 네.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네. 배짱이 맞겠네. 나하고 잘 통하겠네. 이런 거예요. 아니죠 전혀 몰랐지. 처음에 제가 외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되게 이렇게 얌전한 후배인 줄 알았죠. 그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안 얌전해? 아주 화끈해요. 아주 화끈해요. 막 기면 기고 네. 어떤 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면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네. 막 따지고 들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후배이신 거잖아요. 네, 후배님께서 그렇죠. 후배인데 네. 선배를 보면서 약간 동경심 이런 것도 있었나요? 어떠셨어요?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룹으로 남자 오빠들하고 7명, 저 이제 홍일점 여자 8인조였고, 언니는 그때 벌써 스타가 되셔갖고, 그때 언니가 이제 그 야간 나이트 클럽에 일하러 오셨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그 그룹이 8분이니까, 저까지 8이니까 이제 8명이니까, 그 돈을 받으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때 당시에 그
스타가 됐기 때문에 네. 돈을 그게 스타는 아니고 인기가 조금 얻은 거지. 아니에요. 뭘 그걸 또 스타라고 그래. 아니 솔직히 그거 부러웠어요. 왜냐면 돈을 우리 가져가는 밴드 우리 그룹에 그거 하나 넣어도 아홉으로 나눠. 그렇지 나눠도 네. 언니한테 그 페이 가져가는 게 우리는 다 합쳐도 그랬다니까 언니. 근데 실질은 그러긴 했는데 많이 받긴 했어요. 제가 그러긴 했는데 저도 나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별로 나눌 그렇지, 게 뭐 없어요. 매니저도 있을 거고. 예, 뭐. 또 야간 업소 잡아주시는 분도 네. 있고 방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연희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부러울 좀 수는 그럴 수 있죠. 있겠죠. 네. 그렇고 네. 그 당시 이제 또 스타들을 이제 보잖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그때 무명이었으니까 네. 봤을 때 그런 막 있잖아. 뭐 옆에 가고 싶어갖고 막 말하고 싶어갖고 그렇겠지. 누가 한번 쳐다봐주길 바라고 막 그 스타가 저를 쳐다봐주길 바라고 막 이랬는데 알아봐줬으면 좋겠네. 근데 언니가 되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스타라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사실은 보면 저는 해보니까. 근데 언니는 그때 당시에도 되게 예의가 좋으셨어요. 얘 똑같이 지금까지. 예. 제가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참 진짜 아니 멋진 언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친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멋지신 예. 분이다. 야 저런 언니랑 언니 동생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절이 이제 그냥 뭐 그랬군요. 참 이쁘게 생긴. 언니가 옛날에 탤런트 했다 그랬어요. 네. 아 그래요? 연기 먼저 하셨어요? 예쁘더라고. 네. 그때는 조금 이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연희처럼 이쁜 사람이 자꾸 나와서 사실 불안해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저 밤무대고 나이트클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상 손님은 어떤 사람이셨어요? 무대에 막 안 가는 올라. 사람. 아 무대에 막 올라. 저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이 무대를 갑자기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네, 이렇게 네. 피하기도 할 텐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 막 조금 인기가 있어서 무대 올라갔으니까 그 올라오시는 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네. 쳐다보고 있더니 돈을 주머니에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황스러웠죠, 그때는. 제가 그때는 다 드레스를 많이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내려와서 부끄러워서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감사합니다. 그때는 아직 아가씨라서 부끄러워서 그런 손님도 그런 있었고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분도 계셨고요. 네. 악수를 하시면서 자꾸 땡기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무대에서. 많았지. 아이고 그거 예. 떨어지 못하려고. 그래서 굴러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예, 그래요? 가수분들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옛날에는 그랬구나. 무대가 높은 데가 많아서. 악수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팔을 잡으면 저희들이 꼼짝을 못해요. 마이크를 들고 의상을 입고 힐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만 잡으면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악수를 할 때 대부분 손을 다 안 들여요. 요만큼만 들여요. 그래서 빼기 좋게 이렇게. 혹시 위험한 상황에 그렇죠. 있어서. 그랬는데 잡혔는데 여기를 잡아버리면 잡은 꼼짝없이 그냥 앞으로 딸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한 두세 번 저도 굴러 떨어졌죠.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잡기만 그런 상황이 오면 땅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버티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시니까 이제 요령이 생긴 거죠. 아 그런 일이 있네요.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진상 손님은 네. 늦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몇 시까지 안 가요? 저희 여덟 명이서 막 솔직히 밴드 위에 올라가서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때 새벽 3시 3시 넘을 때도 그때까지 끝까지 있으면 정말 진짜 힘드시죠. 가시면 저희가 좀 일찍 끝나거든요. 보따리 싸는데 안 가시고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아니, 무대 위에 9명이 있는데 스테이지에 한 명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진짜 있으니까 힘들겠다. 끝내지도 못하는. 네, 진짜 끝내지도 못하겠다. 솔직히 에피소드 야. 너무 많았지. 근데 예전에 그때 그 저희 일할 때 제가 20살 때 일할 때 그 무대에 팁을 주셨어요. 네. 다 같이 밥 먹으라고. 네. 근데 그분이 100만 원짜리 주셨는데 모르고 주신 거예요. 어. 헷갈린 거야 이제. 아, 나중에 100만 원인지 가져왔잖아. 다시 돌려달라고. 너무 많이 줬다고. 근데 돌려드렸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100만 원의 돈은 그럼. 컸거든요. 그쵸, 엄청 커서 크죠. 돌려드려야 되더라고요. 10만 원인 줄 알았나? 그러니까 10만 원인 줄 알으신 거지. 술이 취하셔서. 네. 예. 근데 고맙다고 그래도 20만 원 더 주고 가시더라고요. 밥 사 먹으라고 다 같이 이렇게. 야, 그런 그래도 적도 있어. 그렇게 팁을 주는 사람이니까 혼자 이러고 있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끝까지 해야죠. 무대에 올랐을 땐 저 앞뒤로 노래한 적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생이 먼저 그럼. 그룹 사운드가 이제 빠져나가야 이제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그럼 그 분위기가 비슷하네. 동생이 먼저 했으니까. 네, 네.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 산 증인이잖아요. 네. 제가 딱 서 있잖아요, 밴드가. 네. 그럼 언니가 벌써 저기 딱 걸어 들어오는 게 딱 보여요. 네. 야, 벌써 저 스타가 왔네. 그 자리를 이런 거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언니가 딱 들어올 때 네. 딱 제가 노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언니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를. 야,
그런 것도 있었다니 솔직히. 근데 제가 이 동생이 노래를 하면서 내가 참 잘하는 사람은 아깝잖아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 아, 저 가수는 굉장히 노래 잘하는 가수인데 왜 방송을 안 하지? 예, 그랬던 가수가 이제 오늘날 갑자기 방송에 딱 들어온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친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인사해도 너 그냥 새침하게 인사 받고 갔잖아. 긴장되니까 언니. 부끄러워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선배여서. 네. 처음에는 내가 인사를 먼저 했는데 하니까 이렇게 좀 옆에 다가기가 조금 좀. 근데 이런 소위 거 얘기해서 어떡하냐. 본인도 좀 뜨니까 이제는 예. 응?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하. 덤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맙죠. 또 진짜. 이렇게. 다행이죠. 둘이 같이 잘 가니까. 네. 그렇죠. 예. 노래가 떴을 때 되게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생도 또 어려운 적도 있었고 힘든 적도 있었잖아요. 많았지, 그걸 보면서 살면서. 이제 잘 되고 막 노래 받아서 언니 나 이번에 신곡 나왔어 하는데 노래가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있으니까 요즘에 막 자랑해요. 저한테 전화해서. 요즘 행사하러 다녀 나 바빠 막 그러고 안 만나줘요. 네, 잘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언니가 또 많이 도움도 되고 네. 그랬을 네. 테니까 그 얘기는 네. 언니 노래 한번 듣고 하죠. 네. 뭐. 그죠? 이제 제 차례인 거예요? 네네. 네. 네. 언니 노래가 신곡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그대가 그리워라고요. 네. 원래 드라마 삽입곡이었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다고 네, 자꾸 불러달라 그래서 조금만 더 이따 얘기하다 하지. 벌써 하려고 그래. 가사는 우리가 재밌고 막 생방이라. 얘기하니까. 생방이라. 제가 지금 나가면 되나요? 네. 자, 노래 박수로 청해 네. 듣겠습니다. 그리워라 그리워라 그 사랑이 난 보고 싶어서 쓸쓸한 바람 불어오면 흩어진 시든 꽃잎이 바람을 기다리듯이 지나간 추억 되새기며 세월 위를 걷지만 마음속 없던 한 사람 눈물로 남은 기억들 사랑이 머문 그 자리를 지울 수가 없는 게 그리워라 그리워라 그 사랑이 난
예. 노래 너무 역시, 좋은데요? 역시. 괜찮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잘했었니? 언니. 아니, 이 아침에 노래를 해도 뭐. 좋아, 좋아. 예? 그냥 뭐 여전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노래하려고 두 분이 잠도 안 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예요. 예.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행사나 이럴 갈 때긴 했는데 행사 갈 때는 차에서 잘 수가 있는데 네. 방송 올 때는 잠들 수가 없으니까 메이크업도 받으셔야 돼요.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래도 아침에 일찍 하는 행사도 있잖아요. 있어요. 멀리 그죠? 가는 거는요. 멀리 가는 거. 뭐 1시 행사면 부산을 뭐 창원이나 뭐 이런 데 멀리 일찍 갈 떠나지. 때는 네, 그럴 네. 때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 차에 타면 우리는 바로 그냥 머리 대고 자는 거죠. 일어나면 노래하고. 이러고 노래가 거예요. 참 이 아침에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이렇게 가수가 돼서 이렇게 방송에 얼굴이 막 다 나가고 네. 언니랑 막 같이 얘기하고 네. 우리 또 저기 와서 토크도 하고. 이재용 예. 또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 네. TV에서는 사실 뵀잖아요. 네. 이렇게 또 예인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예. 정말 힘들어도 왜 너무 막 그 엔돌핀 있잖아요. 희열을 느껴요. 아니, 저희도 TV에서 보기는 매한가지예요. 아니 저희도 TV 나가지만 또 TV에서 잘 못 뵀던 분을 만나면 그렇죠. 또 새로워요. 아, 저희도 저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친하게 지내요. 아니, 두 분이 이런 저 밝은 모습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30년 네. 우정 테스트. 예. OX. 우정 테스트. OX 판 있어요? 퀴즈. 판 아, 혹시- 있어요. 네네. 있죠, 있죠. 그거 준비해 주세요. 이거 잘못 예. 맞히면 또 우정 금가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뜯은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컨닝하기 없게요. 네. 네. 예.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자, 갑니다. 언니는 나랑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뭐야. 한혜진. 한혜진,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끄는 것이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아우, 끝났어요? 뭐지? 뭐 처음부터 왜 이래? 그러니까요. 한혜진, 이야기 좀 술을 못 해줘야 먹는 될 게 것 아니라 같은데. 끄는 것이다. 그러면은 오라고 그랬는데 먹긴 먹는데 안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아니, 줄 아는데 그렇지 언니. 근데 못 사실은 먹는다는 거지. 몰라 나도. 근데 어쨌든 별로 안 술은 안 좋아하지. 마시나 봐. 너안 아니, 별로 나안 그게 좋아하지. 아니라 너 사실은- 사랑한단 말 거짓말이지. 그게 아니고요. 솔직히 진실 얘기하면 네. 저희가 막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네. 그러질 않아요. 그러진 않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마주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언니랑 행사장에서. 근데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대낮에 음료수 마시고 이 정도 커피 이 정도지 술을 정말로 언니랑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입을 같이 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전 솔직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언니가 믿거나 제가- 말거나지 이건. 맞아, 맞아. 있는 그대로 근데 얘기해. 사실 저는 알코올 알러지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바카스를 먹어도 취하는 체질이라서 간에서 해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옛날에 어릴 때 못 모르고 먹어서 저 병원 실려간 적이 있어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술을 아예 못 먹어요. 온몸이 새빨개지고. 이게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술을 못 먹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술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제가 얼굴 봤을 때는 말술까지 생겼죠. 좀 드실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서 자꾸 내숭 떤다고 막 그래서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20살 때부터 오해받았어요. 그럼 술에 대한 오해는 한혜진 씨는 술 알러지가 있고 있어서? 예, 예. 아예 호흡곤란으로 못 먹는 걸로. 못 드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볼게요. 혈- 우연히 혈액형은 AB형이다. 혈액형. 혈액형은 이거 알까? 알 수도 있죠. 하나, 친하면. 둘, 셋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저요? 아닌데. 아니, 맞아요. 혈액형이 맞네 그러면. 네, 맞았어요. 뭐예요 그러면? 이거 O형 아니야? 언니! 어? 오늘까지 그만둬 이제 우리. 우리 그만 이혼해 이제. 왜 A형 아니고 O형 아니야? O형 같이 성격이 보여. O형 되게 좋은 형이야. 뭔데요?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A형인가? 네? 그럼 B형이야? B형이실 것 같아요.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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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형이야? 되게 소심한 건데, A형은. 아니 근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혈액형 가지고 저는 얘기를 못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되게 보면 활달하고 되게 막 이래서 네. O형인 줄 아세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하나 해결 못한 거 있잖아요. 저 몇 개월 걸려요. 뭐가 소심하다. 속으로 고민이 많아. 고민 많아. 이거 풀지 않으면요. 저 3개월, 5개월 막 1년까지도 가고 꼭 무조건 이거 풀어야 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뒤끝이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 언니 뒤끝을 부리지 아니 않아요.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 그렇지만 혼자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 혼자 고민해서 이게 속병이 나갖고 맞아. 이제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한혜진 씨는 뭐예요? 저는 B형이에요. B형. 나 언니 O형인 줄 알았어. 미안해.
두 분이 30년 우정인데 별로 안 친한가 봐요. 잘 모르시나 봐요.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네네. 마주 앉아 넌 피가 뭐니? 이러지 않잖아. 진짜 역시. 네. 아, 역시 다르세요. A형, 예. B형 네네. 합하면 AB형이네. AB형이네. 맞네, 그것도. 그래. 알았어요. 네. 이제 오늘 혈액형도 알았어요. 네. 네, 세 또 번째 잊어버려, 보겠습니다. 두 분이 친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자. 이제. 한혜진 생일은 음력 이건- 11월 8일. 이거는 알아야지.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아니다. 오. 그럼 언제예요? 10월 16일. 언제? 언제예요? 언니 생일이 언제? 아니, 언니가 12월 달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오늘 고백하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정말 거짓말 하긴 내 아니에요. 생일도 깜빡깜빡. 하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력을 많이 쓰니까 네. 이게 자꾸 바뀌니까 네. 잘 몰라요. 나도 다 몰라, 너. 언니, 그래. 우리가 서로 이제 전화해서 언니 나 생일이야 우리 모이자 이러면 그렇게 모이니까 굳이 따로 이렇게 생일을 챙긴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오늘 밥 먹자 왜 이러면서. 이러면 근데 제가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생일 파티를 또 뻑적지근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는 분 가수도 있어요. 네, 네. 예, 그 하다가 또, 네. 뒤돌아서요, 다. 그 당시 오빠가 다 싼나갖고 다 뒤돌아서요. 싸움나 파티하다가 왜 싸움나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자들은 왜 그런 누구나 여자들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맞아요. 있대요. 네. 누구나. 약간 시샘 남자들도 그래요.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언니 나 한마디 이거 해도 되는지 몰라요. 어차피 했잖아. 했어? 괜찮아? 괜찮아요? 네. 예전에는 가수들이 서로가 이제 통화해서 언니 뭐 동생이 뭐 이렇게 해서 너 스케줄 어디가 뭐 있니?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열심히 얘기했어요. 오늘 어디 가서 막 어디 막 이런다.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지금 알았어요. 너 스케줄 있니?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언니. 집에서 놀아요. 이래야 돼요. 아, 언니 얘기 좀 해줘. 그거에 너무 대해서. 많이 바쁘거나 이러면 조금 또 시샘을 받을 수도 질투 있고요. 아니고요. 예. 또 같은 가수들끼리 본의 아니게 무대에서 라이벌이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내일 아침에 부산 가서 만나는데도 네. 아무도 부산 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또 친한데 되게 친해요 우리. 가끔 그걸 갖고 막 웃어요. 야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냐. 어제 만났는데 부산 간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다 와 두 있어. 분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는 언니랑 좀- 그러진 않아요. 우리 둘이는 그래서 그런 건 스타일은 없어요.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얘기하고 어디가 이러면 내일 부산. 저는- 너는 뭐 마산 이렇게. 예, 그래 친한 사이는 그런데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경쟁 관계에 있거나 네 가끔은 그런 경우도 이러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 기획사에서도 좀 관리 좀 하세요 이러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진짜 언니인데도 참 언니가 예뻐요. 왜냐하면 항상 그냥 소탈하세요. 꾸미지 않고 항상 있는 그대로.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고마워요. 네. 저 요 생일은 네, 아니에요. 11월이 10월 맞고 16일. 10월이 네, 맞고 10월 16일. 또 저도 동생은 10월. 10월. 아, 두 분 다 10월이에요? 그렇구나. 언니 얘기해봐, 그러면 같이 오늘. 합동상 차리면 되겠네. 언니 오늘 얘기해봐. 뭐? 10월 6일? 10월 16일 동생 16일? 25일? 그러니까 같이 하자요. 하자. 이번에 비슷하니까 10월 달. 한 20일쯤 같이 하면 되겠다. 네, 같이 하면 그러니까요. 되겠네요. 네. 네. 같이 땡겨서. 갈게요, 20일에. 진짜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연히 정규 앨범 총 5장 발표. 맞으면 야, O, 틀리면 X입니다. 이것도 알까, 이거를? 빨리.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이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맞다. 나도 뭐. 우연 씨는 정작 모르겠다. 아니 앨범 낸 게 한 50 정도 될 걸. 잠깐만요. 남자인데 우연히 당신만 몰랐네 그 남자 딱 5개나. 5장. 맞았어, 네, 맞죠. 난 맞습니다. 맞췄다. 5개. 5장 다 맞췄다. 맞네. 한혜진 씨는요? 네, 저는 한 90 정도 돼요. 90. 네, 90 정도 90 정도 봤어요. 되는 예. 잖아요 90. 9집을 내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그때 노래에 따라서 저희들은 앨범이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보통 한 곡이 뜨는데 한 4년이 걸려요. 트로트는. 그러면 3년만 잡아도 3곡이면 1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곡은 좀 빨리 낸 적도 있고 좀 늦게 낸 거 이렇기 때문에 터울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 한 곡 갖고 계속 앨범 방송을 하다 보면 뒤에 한 4년 후에 앨범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앨범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한 90 정도 됐어요. 이제. 그게 또 한참 있다 소위 얘기해서 터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경우
경우도 있고요. 네. 깔렸던 곡이 올라와서 또 그러니까. 히트되는 거고 있고요. 또 선배님이 부르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선배님이 불렀는데 히트가 안 됐는데 저한테 와서 히트되는 것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서울의 밤 같은 경우는 주현미 선배님도 부르셨고요. 나훈아 선배님도 부르셨대요. 탱고의 밤이라고 그래서 네. 밑에 깔려 있었던 노래예요. 근데 저한테 봐서 저한테 히트가 된 거죠.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예. 트로트는 그야말로 기다리는 우연치 거예요. 않게. 기다려야 돼요. 우연히는 아무도 안 불렀어요, 제 노래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룹 생활을. 그래서 서른도 선배님께서 저한테 맞춘 곡을 써주신 곡이 서른도 씨가 네. 그걸 만들어줬군요. 작사 작곡이 서른도 이렇게 되는군요. 제 노래는 다요. 아, 그래요? 참 의리 있지 않아요? 그때 그 선배님하고 인연이 됐다고 지금까지 계속 앨범을 서른도 선배님 곡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노래 맛에 맞게 써가지고 주시는 모양이네. 참 그 영혼이 네. 너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각자 다 가수분들 그렇지만 작곡해 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서른도 선배님께서는 너무너무 그 천재 같은 분. 전 그래서 본인이 히트를 내주셨으니까 그런 그럼요. 좋은 곡을 저한테는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 평생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평생 정말로. 그쵸.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고 저 10집 앨범까지는 같이 가는 걸로 하셨어요. 이제 좀 바꿔 너무 오래 했어. 아니, 그러면 두 분 다 무명 시절이 길었나요? 그쵸, 다 있었죠. 저는 사실은 제가 연기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기 생활 하는 가운데 저는 노래를 했기 때문에, 무명으로 보면 어쨌든 뭐 인기가 사람한테 알려진 건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노래 쪽으로 왔으니까 한 5, 6년이 걸렸어요. 그럼 다른 가수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저는 된 편이죠. 연기하다가 왜 가수 했어요? 그게 연기가 안 운명인가? 됐나? 연기가 안 됐어요. 연기가 안 되는 거지, 언니. 연기가 안 사투리를 아무리 고치려고 뭐 볼펜을 물으란다. 볼펜 앞만 물어도 액센트가 남아서 지금도 나오죠. 언니 쌀 해봤어요. 쌀. 쌀은 되네. 네. 그거는 한 단어는 돼요. 근데 붙이면 안 돼요. 살 주세요. 드라마나 영화 뭐 하셨었어요? 드라마, KBS 드라마의 산유화라고요. 산유화? 예, 옛날에 TV 유명했어. 문학관, 형사 25시, 뭐 드라마 게임 다 그래도 했죠. 했네. 굉장히 많이 좀 하셨네요. 했어요, 그래도. 나름 했는데 경상도 욕만 했어요. 그럼 언니 그게 몇 살 때 했어요, 탤런트가? 21에 됐어요. 되게 일찍 된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한 5, 6년 하다가 도저히 여기 안 돼서 이제 제약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앨범 노래 배우러 간 게 가수로 된 거죠. 피아노 배우러 간 게 가수가 돼서 저는 왔었고요. 우리 연희가 진짜 올해 실력이 훌륭한데도 그룹 사운드를 하려면 다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트로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팝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발라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한 게 좀 아쉬웠죠.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방송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연희 같은 동생은 굉장히 실력 있음에도 좀 늦게 그러면 무명 시절이 몇 년이나 됐어요? 제가 이게 사실은 무명 시절은 19살부터 노래했으니까 지금 노래만 33년째예요. 근데 꽤 길었죠. 그리고 앨범 남자인데 내고 나서도 첫집 1집 앨범 하고 나서도 계속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노래 한 곡이 떠서 네. 방송에도 나가고 이런 확 달라지던가요? 네,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져요? 뭐가? 일단 그 이쁘다. 개런티가 사진 보세요. 달라졌었고 개런티가 달라져. 달라졌고 네. 배우도 많이 달라지잖아. 사람 대하는 이런 사람들 알아봐 주시는 분도 많았고 여러 가지 진짜 그냥 우리나라 정말 가수 선배님들 보면 네.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보면 희열을 느껴요, 저 혼자. 정말 너무 이뻐서 그 선배님들이 진짜로. 네.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이뻐갖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어.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가수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평생 곡에 한 번도 못 뜨고 그럼요. 방송에 출연 못하는 가수가 더 많다면서요? 정말 많아요.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저도 한 30년 가까이 연예인 생활을 했는데요. 같이 출발했는데 결국 하시다가 포기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안타깝죠. 그런 분들 보면. 네. 저희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 긴 무명 생활을 탈출하게 한 한 줄기 빛은 뭐였을까요?
저는 갈색 추억이온 거죠. 근데 그게 약간 하늘에서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갈색 추억을 할 때도 이게 된다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갖고 나갔을 때도 이 노래 되게 노래는 좋은데 이게 좀 시대하고 안 맞지 않겠냐고 그런데도 같이 갖고 나갔는데 그게 되려고 하니까 희한하게 그냥 바람이 불고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되는 거죠. 예. 네. 그 뜨는 거는 저도 모르는 거니까 어떤 게 뜰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려고 하면 어느 날 그냥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상 나오고 있죠. 하루아침에 이제 네.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갑자기 되는 거죠. 그래도 한 4, 5년 만에 됐으면은 네. 진짜 한예진 씨는 빨랐던 건데. 굉장히 빠른 편이었죠. 어때요? 그 본인의 곡이 라디오에서 처음 나오죠? 제일 처음에 라디오 할 때 되게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그 스피커가 이렇게 전파사 앞에 있어요. 우리가 버스 타는데 전파사 앞에 그럼 있잖아요. 동네마다 다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스피커에 내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 서 있는데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막 가수가 내 이제 막 건데. 됐는데 근데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모르고 서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거나 버스에서 내 노래가 나오거나 전철에서 옛날에는 우리 트로트를 많이 틀어줬거든요. 예. 그 제 노래 나오면 되게 이상한 거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사람들이 알아줄까 싶어서 그렇게 아랫쪽에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진짜 이제 조금씩 얼굴이 알려지면서 지나가면 뭐 한혜진이다. 야 갈색 추억 지나간다. 너는 내 남자 지나간다. 막 그럴 때 막 속에서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TV에 처음 나간 그거 기억나요? 그 무대? 저는 첫 방송은 생방이었는데요. 가이 탑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시죠? 그 처음 나갔던 그건 기억나죠. 첫 방송이니까. 마이크를 들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입술도 막 침이 말라가지고 너무 떨리니까. 근데 손을 잡았는데 이게 마이크가 떨리니까 제가 노래 부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잡았는데 같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제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흘렀습니다. 예. 마찬가지겠죠? 그럼요. 첫 번째 라디오에서 내 음악이 나왔을 때 어땠어요? 저는 그거를 시장에서 들었어요. 시장 안에서 지나가는데 제 노래가 나오는 남자인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수가 됐다. 이제 스타가 될 수 있어. 앨범만 내면 정말 다 스타 되는 줄 알았어요. 방송 막 나가고 TV 나가고. 근데 해보니까 좌절이었어요. 이제. 이게 아니네. 그다음 또 근데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 젊었을 때 고생한 게 지금 와서 너무 행복해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지만 팝송 같은 것도 막 남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에는 여러 장르를 노래해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고생했던 시절에. 첫 TV 방송 기억나요? 첫 TV 방송 기억 안 나요? 지금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가요 무대를 한번 나갔었는데 틀렸어요, 노래를. 서른도 선배님이 같이 나갔는데 랄랄랄라라랄라 해야 되는데 저 혼자요. 라라랄라 라라랄라 해갖고 혼났겠구나. 내려와갖고 이제 완전 눈물 쏙 빠지고 혼났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 가요 무대가 다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도 뭐 노래 잘못 불러가지고 불려가서 바로 연습시켜서 선생님이 혼나요? 너 거기 그 잘못 불렀어. 그 음정 틀려. 이러면 이렇게 가서 다시 배워. 이러면 가서 피아노 치고 다시 배우고. 다 그랬었어요. 아유, 그렇게 무명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아주 더 힘들었던 그런 일은 뭐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힘든 얘기를 뭐 아이 키우면서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 힘든 얘기들을 언니가 참 좋은 게 언니 힘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사실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요. 노력 다 하고. 그 힘들다고 말하면 뭐 한대요. 누구한테.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근데 이제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아이가 힘들긴 하는데 누가 키워줬어요? 애를 맨날 나이트클럽 일할 때 애를 여름에도 싸갖고 가서 친구 엄마 집에 맡겨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 다시 맡긴 아이를 찾아 데리고 들어오고 정말 힘들게 살았죠. 근데 집에 뭐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서. 바퀴벌레 있다고 혼자 나이트클럽 일 나갔는데. 아빠는? 아니, 딱 각자 일을 하니까. 혼자 있다가 애기가 또 혼자 있다가 바퀴벌레 나온다고 막 울고 막 또 그 일하는 그 나이트클럽에 전화하고 막 그게. 그런 거 여러 가지 뭐 사실 힘들었어요. 그 애가 몇 살 때인데요? 하나예요? 네, 하나인데 한 4-5살 때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런 평상 있잖아요. 이거 평상이라 그러잖아요. 왜 나무 있잖아요. 알아요, 뭔지. 겨울에 솔직히 불 안 들어오는 겨울에 그런 데서 애랑 같이 자고 그랬어요. 생활했어요.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거 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무도 몰라요. 생활이 근데, 어려워서. 네, 정말로.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도 멀어서 저 재래식 화장실 옛날에 그런 거. 네. 근데 그런 건 얘기하면 사실은 되게 막 눈물 나죠. 근데 아직 이제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많은 시간도 없고 지금. 지금은 뭐 덤덤하게 얘기하시는데. 애기가 되게 잘 커가지고 네. 지금은 그런 것 미국에 같아요. 가 있죠, 아나? 그때 막 그 판잣집에 살 때 막 너무너무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연이가 이제 우연이란 노래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누구 덕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죠. 우리 서른 선배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있는 것 스승님께. 같아요. 네, 네.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은 28인데요. 이제 지도 음악을 하죠. 얼굴 사진 나오네. 나오네요. 어디? 아이고, 잘생겼네. 아유, 저렇게 보니까 잘생겼네. 같이 뭐 풍만이네. 음악하면 뭐 가수나 뭐 그쪽이요? 사실 아니면- 미국에서요. 네. 아카펠라 노래를 해요. 그래. 네. 우리 한국에 초대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직 뭐 이렇게 되지 않아서 그런데 아니 인상이 좋다. 그러니까요. 그냥 네. 키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또 노래를 하는군요. 그랬는데 그 뭐랄까 선생님을 하다가 미국에서 네. 못 하겠대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을 음악 이제- 선생님? 예, 음악 선생님을 했어요. 하다가 3개월 하다가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 못 하겠다고. 어머. 그래서 저도 힘들게 살아봤잖아요. 고생하면서 너 하고 싶은 거 괜찮아 하지 마.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끝 이제 그래서 그냥 아니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판잣집에서 이렇게 뭐 평상에서 잘 정도로 어려웠는데 네. 아이 유학을 보낼 정도로 돈을 번 거예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미국에 사셨어요. 우연희 씨 어머니 아버지가? 예. 그래서 보낸 거군요. 나중에는 울면서 그랬지. 엄마 아빠가 맡아주지 않으면 아이를 맡아주지 않으면 나는 엄마 살 힘이 없다 여기서 너무 힘들다. 새벽까지 자고 막 일어나서 아침 일어나서 내 학교 보내 이러니까 막 가서 머리에다가 막 눈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문에다가 문지방에 찌고 언니 그게 아이고, 힘드니까 잠을 못 자니까 노래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뭐 고통인 그런 세월들을 얘기하면 뭐하냐고 다 누구나 다 고생했잖아 언니 다 우리 그래도 다. 이렇게 잘 살아서 지금 이렇게 잘 된 거잖아. 누구나 아픔이 있는데 우리 가수들이 아픔은 조금은 알지만 이렇게 깊은 얘기는 때로는 상처니까 본인이 안 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네. 저도 오늘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워낙 잘 나가니까 그거 되게 씩씩해요. 이 동생이 어려울 때 되게 씩씩했어요. 그리고 당당했어요. 밥도 잘 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도 고생했는지 몰랐죠. 평상에서 자는지 몰랐죠. 그때는 제가 이제 전혀 몰랐고요. 그때는 예. 이제 뭐 20몇 살 그래서- 때니까 애기 낳고 바로 그럼 미국으로 양육 때문에 보낸 게 몇 살 때인데요? 그 아이가. 한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때 보냈어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서. 그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고 간 거예요? 사실 갔다가 뛰어놓고 오면서 엄청 울었죠. 개인사가 있잖아요, 다. 네. 개인 사정 있어 뭐 그것까진 그렇고 너는 여기에서 엄마가 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존중받는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존경받는. 네 그래서- 아내에게? 예.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엄마 마음을 네가 헤아려 달라. 그러니까 막 우니까 갑자기 또 울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가 막 달래면서 엄마 빨리 가라 그러더라고. 그치. 4학년 아이가. 걱정하지 말고. 4학년 아이. 지가 가라 그러더라고. 응. 되게 성숙했다, 애기가. 참는 거지. 응, 그래, 그런 얼마나 것 엄마 그랬던 그때는 것 같아.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그러니까 아니 고맙고. 그 4학년 아이를 떼놓고 오는 엄마의 심정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돈이 있어서 유학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내 삶 때문에 네. 그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네, 그랬어요. 돈이 있어서 유학 보낸 게 아니고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28 커서 음악 선생님도 하고 아카펠라도 하면서 네. 엄마를 만나면 엄마 토닥토닥 해주겠네. 지가 돈 벌어서 밍크 사준다 그러더니 돈 벌 길이 없네. 근데 정말 오늘 행복한 아침이지만 행복한 게 언니랑 이렇게 같이 나란히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아이, 이거 참. 한 개 잠깐만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다 컸으니까 그 아이 자꾸 그러면 안 되겠어. 그 선생님이 이 방송 보시는 이게 볼 수도 있어요. 미국에 네, 갑자기 이게 그냥. 나가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아드님한테. 아이, 네, 참. 카메라 그래. 보시고 한마디 준 해주세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너무너무 착하게 예쁘게 잘 자라서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로.
근데 그 아픈 그 어렸을 때 너 아팠던 그거는 엄마가 지금 충분히 훌륭한 엄마 됐잖아. 네가 자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됐잖아. 그걸로 그냥 서로 보상하자. 사랑한다 아들. 앞에는 되게 좋았는데 앞에는 근데 마무리가 좀 그래. 아니 나는 이게 미안하다 할 줄 알았는데. 서로 보상하자 이 얘기를 우리가 사석 같았으면 야 퉁치자. 우리 연희의 이름이 참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둔탁함. 아이고, 어떤 예. 아주 세련되지 않은데 굉장히 둔탁한데 가끔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웃거든요. 이렇게. 또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돼주는 두 분 오늘 밝게 얘기해 주셔서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죠? 예. 아주 아주 따뜻하게 방송 계속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또 저희한테는 좋은 노래 두 분이 계속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면서 두 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네네. 듀엣곡을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네. 언니 우리 사실 여자 가수들이 듀엣을 하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같이 무대 서봐도 듀엣하는 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또 되게 독특한 사람들끼리는 되게 어려워요. 하나가 감아줘야 되는데 둘 다 각자 치는 스타일이라서. 그럼 이 듀엣곡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머물러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맙다고 다시 또 살게 돼도 당신을 만나겠다고 아, 그 말해야 할 텐데 떠나는 그대라도 편하게 보내줘야 할 텐데 눈을 감아 지워질 수 있다면 잠이 들면 그만인데 보고플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는 밤이 두려워져 아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래서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언니, 그동안 날 좀 챙기지 그랬어. 나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 언니. 나 앞으로 더 사랑해주고 나 많이 좀 생일도 좀 챙겨주고. 언니 고마워. 아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래서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줘 안 돼 지금은 이대로 떠나는 건 그냥 볼 수는 없어
네, 한 주간의 연예 랭킹 최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가수 장혜진 씨의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가수 장혜진 씨가 지난 8월 기획사 대표 남편과 27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장혜진 씨는 1987년 방송사 합창단에 입단해 활동하다가 1991년도부터 가수로 전향해 활동을 시작을 했죠. 장혜진 씨는 내게로, 꿈의 대화, 영원으로, 아름다운 날들, 마주치지 말자 등 정말 히트곡이 말하니까 더 많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수 윤미수 씨와 함께 수리 문제야까지 히트를 시키면서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분도 참 많은 가수들을 키워하는 기획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능 방송에서도 종종 얼굴을 보여서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깡통 매니저로 불렸던 강승호 씨인데요. 유명한데. 네, 강승호 씨는 현재 캔 엔터테인먼트 대표 그리고 한국 연예 제작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이 캔엔터라는 이름 자체도 그 장혜진 씨가 남편의 별명이 깡통 매니저이니까 이건 어떻냐라고 하면서 또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이분이 김한선 씨, 소방차, 김종서, 박상민, 윤상, 캔, 먼데이 키즈 등 아주 대단한 가수들을 많이 키워낸 유명한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강승호 씨가 굉장히 공들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예능 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했었는데요. 강승호 씨는 소방차 대표 이제 매니저로 활동을 하던 시기에 합창단에서 코러스를 하던 장혜진 씨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어떻게 되었냐? 강승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소방차 콘서트에 코러스로 온 장혜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면서요. 3년 동안 죽어라 쫓아다니면서 내가 구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유명한 얘기죠. 네, 결국 이렇게 아주 강렬한 구애 끝에 장혜진 씨와 연인이 된 후 그리고 92년도에 결혼을 해서 슬아의 외동딸이 있습니다. 네, 그럼 27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밝혀졌나요? 네, 장혜진 씨 소속사 측에서 밝혔는데요. 지난 2일이죠. 장혜진 씨는 올해 8월 초 남편분과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결정하게 됐으며 현재 합의 이혼의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장혜진 씨가 부인이었는데 소속사는 캔이 아니었던 모양이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좀 다른 소속사였죠. 네. 합의 이혼 외에 또 다른 밝힌 건 없어요? 저 성격 차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예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많은 상의 그리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라고 하면서요. 앞으로도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부분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연예계 이혼 소식이 좀 번번이 들려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실 연예인의 이혼 소식은 이 장혜진 씨의 소식처럼 모든 서류가 다 끝난 후에 공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 모든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안재영, 구혜선 씨의 이야기인데요. 파견 갈등을 겪고 있는 배우 구혜선 씨가 연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구혜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연예계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은퇴 얘기까지 나오게 됐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저는 에세이집 출간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면서 그동안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럼 정말 본인이 은퇴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작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은퇴라기보다는 잠시 중단이 좀 더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일단 법무법인 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소속사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해둔 상황이라서 그 활동 자체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휴식을 취하면서 대학교에 복학, 이후 학업을 하면서 활동 재개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은퇴보다는 잠시 중단했다가 학업에 좀 열중을 하겠다로 해석이 되네요. 정확한데요. 사실 구혜선 씨가
같은 경우는 지난 2003년도에 서울예대 방송연예과에 입학을 했다가 2011년도에 성균관대 예술학부 영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앞선 학교는 이제 또 중퇴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복학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뭐 에세이 작가라던가 뭐 그림을 그리는 작가 등 개인적인 활동은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닌 활동은 계속해서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안재현 씨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돼요? 안재현 씨는 조금 많이 다른데요. 안재현 씨는 일단 드라마가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드라마에 충실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안재현 씨의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이 하차를 하라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드라마 측에 문의를 해보니 안재현 씨의 이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뭐 음주운전이라던가 마약 같은 이런 범법 사항과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하차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사람의 이혼 진행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구혜선 법무법인 측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반면에 안재현 씨 측은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혼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또 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구혜선 씨가 계속해서 이혼을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혼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재판이 가면은 뭐 1년에서 3년 정도는 아마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가죠. 네, 외주 스텝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2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강지환 씨는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소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3명과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강지환 씨 측의 입장은 어땠나요? 일단 변호인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고인이 공소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뼈저린 반성과 사죄를 드리는 심정으로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만 피고인이 검찰 증거 기록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이 아주 낯설 정도로 기억이 끊어진 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당황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 당시에 강지환 씨가 직접 밝힌 의견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재판장이 강지환 씨에게 직접 피고인의 의견이 변호인의 이야기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강지환 씨가 말 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강지환 씨가 크게 일단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고요. 또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일단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을 한다. 다만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강지환 씨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강지환 씨 자택 CCTV를 이 영상 그리고 사진을 뭔가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재판 기일을 비공개로 하자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또 변호인단은 다음 재판에 그 범행 전까지 강지환 씨 자택에 같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강지환 씨의 연기 생활이라던가 뭐 평소 음주 습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언제 열리죠? 네, 다음 재판은 10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그때 또 소식 전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예 랭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탈원전, 전기차, 수소 중심 사회 등 최근 우리 사회에 굵직한 이슈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참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국내 에너지 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 함께 하시죠.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아서 생긴 에너지로 솜사탕을 만들고 또 얼음도 갈아 시원한 슬러시까지 만들어냅니다. 에너지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고 재밌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에너지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어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됐습니다. 올해 39번째인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농작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도 선보였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장비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첨단 드론도 등장했습니다. 신제품 발표회도 하고요. 또 수출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어들하고의 미팅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500억 원 정도의 계약을 성사시켰고요. 삼성전자, LG전자, KT 등 대기업들도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일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김기용입니다. 네, 에너지 산업에 대해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다른 것보다도 비 피해, 특히 이제 바람 피해 없도록 이 주변 한번 다시 보시고 만전을 기해야 되겠어요. 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